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FCCL의 개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일단 그 FCCL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거에 관련된 그 FFPC 내지는 그 FCCL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시장 동향,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회사에서 전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CCL은 아마 잘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기존의 그 리지드 인쇄회로 기판이 말고 인쇄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유연성을 가진 FCC용으로 사용되는 원단을 FCCL이라고 합니다. 즉, 그 유연성이 있는 카파가 붙은 그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PC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는 그 페이퍼라든가 아니면 브레스 FPC를 사용해서 그 리지드 모드의 어떤 그 회로를 형성한 것이 있는데, FPC는 그 리지드한 특성 대신에 이와 같은 그 플렉서블한 그 재료를 사용해서 그 연성 재료를 사용해서 형성한 인쇄회로 기판을 FPC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FPC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뭐 미리 이름에서 전부 예상하셨겠지만 일단은 그 두꺼운 거에 비해서는 그 상당히 그 두께가 리지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 수용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하고 굴곡성이 있기 때문에 굴곡 부위 등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플렉서블리티를 사용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기계의 그 소형화에 따른 그 패턴, 파인 패턴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FCC에는 이렇게 그 필름 형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가공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자제품에서 많이 보신 노랗게 생긴 그 FCC가 그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FCC의 종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존에 그 사용하는 그 FCC에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그 베이스 필름, 그 플라스틱 베이스 필름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카파가 있고, 그 카파와 베이스 필름을 어드히시브로 접착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어드히시브가 있는 그 FCC에 이것을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3층 FCC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어드히시브는 주로 FC가 사용을 하지만 아크릴레이터가 FC가 사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향후에 그 기술 개발 동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3층에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드히시브가 있는 부분이 최근에 그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드히시브가 없는 그 FCCL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종류를 보면 일단 스포터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캐스팅 방법으로 하는 게 있고, 라미네이션 부분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넘어가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3층 FCC에 2층 FCC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정의보다는 여기 2층 FCC에도 내부에 보면 사실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파타 같은 경우는 그 스파타의 한 중간 부분이 하나 있고, 캐스팅 부분도 여기 두 부분이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이 PI 부분이 약 3개 정도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미네이션 부분도 중간에 그 PI 어드히시브 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FCCL이라는 것은 일단 동박과 플렉서블한 플라스틱 필름이 합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CCL에서 FPC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FCCL에서 재료를 가지고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감각성 수지를 사용해서 어떤 패턴 etching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etching이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게 되면 이 표면에 구리 같은 것들이 기계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산화 등의 산화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PI하고 어드히시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카바레 필름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접촉하는 부분과 맞게 폰칭을 해서 그 위에 정렬을 해서 그 etching한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그 라미네이션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부품을 실장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은 전부 그 카바 필름으로 보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CC의 종류를 보면 조금 전까지는 PI 필름, 그러니까 필름 하나에다가 카파가 한쪽에만 붙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FCC의 종류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면 FCC라는 것은
그 한쪽에만 회로가 형성되는 거고 양면은 양쪽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카파가 여기 요 하나의 곳을 보면 양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양면 FPC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층 FPC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거는 이와 같이 3층으로 양면으로 된 FPC를 접착제를 사용해서 여러 층으로 구성을 한 것이 다층 F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기존에 있는 그 리지드한 회로기판하고 플렉서블한 회로기판을 연결해서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리지드 플렉서블한 그러한 그 FPC가 최근에 좀 많이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FPC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자기기에 등장한 부분하고 FPC의 그 인쇄 회로기판의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도에 라디오가 처음 보급됐을 때는, 보급되어 있을 때는 전부 그 선들을 케이블에 의해서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일단 60년대에 라디오가 보급을 하고 TV가 등장할 때쯤에는 단면 인쇄 회로기판, 요거는 그 리지드 기판이 나오게 되고 70년대 그 TV가 보급됐을 때는 양면 회로기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오게 되고 80년대에는 이제 비디오하고 CD가 보급되면서 리지드형 4층 기판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전부 리지드 기판이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에서 그 PC가 보급이 되고 2000년대에서는 드디어 저희가 휴대전화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서부터는 굉장히 소형이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접히는 부분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FPC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군사용도로만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있고 그 주된 원인이 이 페이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핸드폰에 의한 그 성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리지드건 그 FPC의 그 회로기판 공간의 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소형화하고 경량 고밀도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인 피치화에 대해서는 빌드업 기판을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다층화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구멍 뚫는다는 건 단순함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의 취소 안정성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량화 부분이 그러니까 리지드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FPC가 채용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주파하고 고속 고주파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또 환경 대응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환경 대응 특히 홀로그램 2D 대응 제어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PC 기판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요구를 하면 일단 리지드 기판 쪽에서 보면 고밀도화하기 위해서 양면, 다층, 그 다음에 빌드 기판으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고성능 경량 불복화하기 위해서는 경질에서 연질 식으로 갔고 또 그것도 다시 양면, 다층 기판으로 가고 리지드와 플렉서블이 만나고 또 리지드 부분에서도 빌드 다층 기판이 생기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회로 기판의 동향을 보면 단면, 양면, 다층 그 다음에 리지드, 플렉서블, 빌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주로 설명한 거는 인쇄 회로 기판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IC 실장 방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FCCL이 주로 그 계산 회로 기판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였고 주로 IC 실장하는 부분, 즉 LCD 드라이버 용도에서는 이와 같이 접착제, 필름의 접착제가 있는 부분을 그 펀칭을 하고 나서 CU를 붙인 어떻게 보면 FCC랑 비슷하지만 필름 상태에서 펀칭한 상태에서 CU를 붙인다는 게 틀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IC로 윗부분에다가 그 실장을 하는 탭이라는 기술이 그동안 주로 실장 기술로 이용했던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것이 주로 CU로 좀 발전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로 실장 기술하고 동향을 보면 예전에 탭의 경우는 아까도 그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CU 카파 쪽에 IC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가 실제로 우리 저희가 사용하는 접착제에는 이 본딩하는 부분하고는 접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온에서의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LCD가 나오고 칼라 LCD 휴대폰이 되면서 이제 생긴 것들이 일단 COG라고 해서 이제 그래스 위에다가 전극을 직접 도금해서 표현하고 거기에 ACF를 넣고 IC
IC를 장착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형 부분에서는 안 하고 이제 소형 부분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FCC에는 이제 비약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이 뭐냐면, 이와 같이 어떤 구리 위에다가 IC를 실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대고선 그 구리 위가 위에다 실장 못하는 게 접착제의 그 내열성 때문에 실장 못했는데, 이제 이 접착제를 없애는 2000cc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도분법하고 캐스팅법이 있는데, 이 도분법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IC를 갖다가 곧바로 실장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은 이렇게 함으로써 두께도 짧아지고 호스트도 다운되고 파인 피치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캐스팅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여기 PI가 아까도 2층이라고 했지만 중간에 PI 열 가소성 PI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접착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와 같은 본딩은 불가능하고 이와 같이 HF를 사용해서 접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FCC의 재료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거는 내열성, 안연성, 그 다음에 굴곡성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폴리이미드가 가장 적절한 재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폴리에스터 부분이라든가 펜 부분은 일정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LCD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은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도 폴리이미드 못지않게 상당히 우수합니다만은,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는 LCD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PI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PI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앞으로의 방향은 파일 피치성이고, 이런 파일 피치성을 내기 위해서는 고치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CTE, 팽창계수, CTE가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도레이 두통에서 만드는 캡톤이라든가 가네가에서 만드는 아프간 이런 부분을 보면 기존 범용 용도 말고 보온에서 치환정성이 좋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 사실은 지금까지 레진이 다른 PI 중에서 유필렉스라는 가장 내열성이 좋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 베이스 필름 말고 카파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카파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이 저는 굴곡 용도로 플렉서블에서 하는 굴곡 용도성이 중요하고 파인 패턴성이 중요합니다. 굴곡성은 일단 장력이라든가 신율이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고, 특히 신율이라는 것은 상온에서의 신율보다도 많이 꺾였을 때, 즉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신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내전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HTE라는 새로운 제품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인 패턴성을 위해서는 중방의 두께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매트면의 조도가 낮을수록 파인 패턴성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파인 패턴성을 위해서 여기 표면에 매트를 굉장히 균일하게 주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전체적인 프로파일 내에 조그만 미세제를 다시 도구만 그런 방법들이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cc에서 마지막 나온 ODS 부분이고, 저희 쪽에서 주로 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카우시레이트 앰피아라고, 그 다음에 에폭시 부분에 수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DRE의 수지 경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FCC에서 최근에 중요한 건 할로겐 프리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환경 대응에서 할로겐 프리화가 대두가 되어 있고 현재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할로겐 프리화를 되게 되면 할로겐 프리하는 접착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C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이 칭지화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는 지금 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밀도 실장을 위해서는 굴곡 부분이 유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특히 핸드폰 같은 용도라든가 하는 거는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신지고, 꺾이는 부분에 그런 용도가 좀 많아져 있고, 그 다음에 보온 부분에서의 실장 방식,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층화하는 부분하고 COF가 어떤 필름 위에다가 직접 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지 않으면 어디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온 환경에 대한 용도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내에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 PC 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각각 부분에 대해서 TG가 높다는 것은 결국 내열성이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고, 결국에는
현재 하이 TG를 위한 3층 FCCD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하이 TG하고 그다음에 할로겐 분유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3층 CCL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층 CCL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내열성 부분은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내열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것은 전부 2층 CCL 대입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은 이 부분의 접착성 부분에 비할로겐화를 위한 기술은 저착력이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하이 TG라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폴리가마이기 때문에 약 150% 이하라는 점. 그 다음에 비할로겐하고 하이 TG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캐스팅법을 사용해서 하는 2층 CCL. 캐스팅법의 2층 CCL은 라미네이트에서 할 수 있는 2층 CCL이 최근에 좀 개발이 되어 있고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층 CCL에 만드는 방법을 보면 일단 FPC용으로 사용하는 2층 CCL의 경우에는 라미네이션 법은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일단 PI 필름에다가 PI용 접착제를 바르고 그 접착제를 바른 부분에 동박을 라미네이션을 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박하고 PI 필름의 열 수축 차이가 있기 때문에 2레이어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3레이어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스팅법은 동박에다가, 이거는 PI 필름이 아니라 동박에다가 거꾸로 PI 접착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원래 PI를 그냥 바르게 되면 그 접착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열 접착성 PI를 바르고 거기에 이제 본체에 바니쉬를 넣어서 필름을 형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박하고 PI하고의 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한 번은 열 가수성 PI를 한 번 더 발라주는데 그 이유는 2레이어로 할 때는 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바르고 또는 양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열가속 PI를 발라서 동박을 다시 바르는 그런 방법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YF용 2층 CCL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층 CCL 제조 방법은 아까 캐스팅 제조 방법은 똑같습니다. FPC 만드는 건 똑같지만 이 CF용 2층에서는 도금법에 사용한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PI 필름에다가 일단은 시드로서 니켈하고 크롬 도금 배포를 스파터링을 합니다. 그 스파터링 한 위에 시드 도금을 하고 방청 처리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구조를 보면 PI 필름에다가 도금 해층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장단점을 보면 일단은 이 부분은 속도가 도금 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분당 스피드가 1m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도금을 하기 때문에 얇은 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인 피치는 얇은 쪽이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얇은 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파인 피치가 가능하고 CO와 FA에서는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캐스팅법은 속도가 빠르지만 속도는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지만 결정은 결국에는 접착성, 열 가속성 PI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열성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캐스팅법은 FPC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COF용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도금법에는 COF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특히 도금법이나 캐스팅법이나 라미네이션법은 3층 저희 범용으로 만드는 3층으로 만드는 법에 비해서는 특성은 날치들전정 만드는 방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은 저희 그냥 일반적인 범용보다는 상당히 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층 FCCL의 비교를 하면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터 같은 경우는 도금을 하기 때문에 동박의 두께가 자유롭고 그 다음에 타임 피치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치수 활동성도 좋고 그 다음에 투명성도 특히 두 개의 제품보다도 투명성이 좋다는 것은 십자하는 부분에 상당히 유리하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로 COF 부분에 사용을 하고 라미네이션 부분의 경우에는 자사제 PI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피놀이라든가 접착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스포터보다 전부 우수 효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스팅법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단은 PI 두께를 좀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도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시도 안정성도 좋은. 그래서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을 보면 전체 3000ccl 대비해서 아까 이 커버레이는 표면을 생산을 없애기 위해서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3000ccl 부분은 약 100만 톤, 월 100만 스퀘어고 2000ccl은 약 25만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대를 보면 한국의 FCCL 시장 규모는 월간 약 125만 스퀘어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FPC 업체는 다음과 같은 또 FPC 업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시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생산량이 한 달에 약 120만 스퀘어 정도 되는 데 비해서 국내 지금 생산 규모는 요 신문에 나오는 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저희 도레이 세안이 현재 약 30만 스퀘어고 그 다음에 곧 5월 2005년 되면 30만 스퀘어가 증설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안마이크로닉스가 현재 약 30만, 그 다음에 하나가 약 30만 해서 전부 120만. 그 다음에 2000ccl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회사가 약 36만입니다. 그래서 토탈로 하게 되면 약 150만으로 저희가 한 달에 약 120만 정도 되는 거에 지금 캐파는 상당히 넘고 있습니다. 근데 120만 저희 한국 시장 중에서 현재 한국 메이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30%. 나머지 약 70%는 일본계 회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이 설비 자체도 국내에 있는 FCCL을 전부 한국에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일본 업체에서 한국으로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이 다행으로 좀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레이 세안에서의 기술 노드 맵은 말씀 중에 다 설명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로겐 투리아와 하이티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생산성을 위해서 저희가 광폭 약 1000mm 정도의 광폭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산 제품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삼층 FCC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도레이 관계사의 예전에 도요메탈라이징에서는 다 도급권 2층 FCC를 생산 중이고 그 다음에 도레이에서는 라미네이터에 의한 2층 FCCL을 생산 2005년에 생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레이 세안은 일단 이런 F